2004년 3월 9일, 이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FC 포르투에게 총합 스코어 2대3으로 밀려 탈락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이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퍼거슨 감독도 선수들도 아닌 바로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 앞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남자였죠. 결국 두 달 후 적진에서도 당당했던 그 남자는 포르투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그 행동이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유럽 챔피언이 된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맨유와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양강구도를 깨트리는 것. 그렇게 2004년 여름, 자신감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 남자는 런던에 입성했습니다. 그가 첼시 오기 1년 전인 2003년 7월 1일, 이날은 런던에서 축구 역사를 바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젊은 사업가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1억 4천만 파운드에 인수한 날이었죠. 그리고 그는 인수하자마자 클럽에 전례 없는 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클럽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선수 영입에만 무려 1억 파운드를 지출하며 리그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03-04 시즌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는 아브라모비치에겐 명백한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우승 트로피는커녕 클럽의 라이벌이었던 아스널이 무패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뤄내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로 인해 그동안 클럽을 이끌어왔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은 경지를 피할 수 없었고 이제는 클럽에 트로피를 안겨줄 특별한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양강구도를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의 해답은 포르투를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전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던 우승 청부사 주제 무리뉴였습니다. 그렇게 2004년 6월 2일, 그 우승 청부사는 첼시와 함께 축구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런던에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입단 기자회견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당시 축구계에 큰 화제를 모았죠. Please don't call me arrogant because what I'm saying is true. I'm European champion, so I'm not one of the bottle. I think I'm a special one. 거만해 보일지도 모르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렇게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기 위한 스페셜 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첼시는 이미 전년도 이적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무리뉴가 구상한 이상적인 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리뉴 또한 여러 선수를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록바, 카르발유, 로번, 체흐 등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 자신이 구상한 대로 팀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무리뉴가 선호했던 4-3-3 포메이션은 그야말로 프리미어리그를 혁신한 시스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 대부분의 클럽들이 전형적인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던 시기였는데 무리뉴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중원에서 항상 3대2의 상황, 즉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도록 3명의 미드필더를 중원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각형의 미드필더에게는 각각 다른 역할을 부여했죠. 앞에 있는 두 미드필더 중 한 자리는 램파드를 주로 기용했는데 그가 가진 공격적인 능력으로 인해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높은 위치로 전진하며 드록바와의 연계를 통해 첼시의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도가 높은 경기에선 볼 점유 및 빌드업도 중요한 포인트였기에 아래로 내려와 볼 배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죠. 그 옆에 있는 미드필더에겐 주로 박스 투 박스 역할을 맡겼는데 공격과 수비를 모두 도우며 넓은 반경을 커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엔 마케렐레를 기용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미드필더의 뒤를 커버해주기도 하고 또한 풀백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빈자리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죠. 이처럼 양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높이 올라갔던 이유는 무리뉴가 이 두 윙어를 돌파 후 크로스만 시키는 게 아닌 중앙으로도 자주 파고들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풀백들이 오버래핑으로 메꾸는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항상 역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당시 첼시는 수비에서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었습니다. 마케렐레를 비롯해 카르발유와 존테리가 있었고 그 후방엔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는 체흐까지 있었죠. 또한 체흐는 주로 롱패스를 사용해 최전방으로 공을 전달하곤 했는데 여기엔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나고 버텨줄 수 있는 플레이에 능한 드록바가 있었기에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능력과 무리뉴의 전술이 완벽히 맞물리며 첼시는 놀라운 결과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첼시에서 첫 경기를 치르기 전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무리뉴의 수비적인 스타일이 빠른 템포의 프리미어리그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셜1은 그들에게 결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첼시는 리그 개막 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단 한 골밖에 내주지 않고 있었죠. 다음 라운드에서 아쉽게도 맨체스터 시티에게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놀랍게도 그 경기 이후 더 이상 그들의 패배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무리뉴는 클럽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어 나갔고 흡사 무적의 팀으로 보일 정도였죠. 그로 인해 맨유와 아스널만의 라이벌 구도를 부수는 일 역시 그에겐 그리 어려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퍼거슨 상대로 2승을 그리고 벵거 상대로도 1승 1무를 거두며 무리뉴는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들이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29승 8무 1패. 그렇게 무리뉴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첼시에게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95점이라는 승점은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승점 기록이었으며 단 15실점밖에 내주지 않았던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그컵에서도 맨유와 리버풀을 차례대로 꺾으며 데뷔 시즌에만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그리고 무리뉴의 프리미어리그 정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번 시즌보단 더 많은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첼시는 여전히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뉴는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입단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의 발언이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음을 전 세계의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금기의 시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리뉴와 아브라모비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그 균열의 시작은 구단이 프랑크 아르네센을 영입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네센은 스카우팅과 유소년 개발을 총괄했는데 이는 무리뉴가 구단 내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아브라모비치는 무리뉴의 의견과 상관없이 3천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들여 셰브첸코를 영입하기도 했죠. 셰브첸코는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무리뉴의 시스템엔 적합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모비치는 아브람 그랜트를 풋볼 디렉터로 임명했는데 이 또한 무리뉴와의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는 계속해서 금이 가고 있었고 이는 경기력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0607 시즌에도 FA컵과 리그컵 우승을 이끌며 3시즌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리긴 했으나 이미 무리뉴와 아브라모비치 간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결국 2007년 9월 무리뉴와 첼시는 상호 합의하에 결별하기로 했다는 간단한 성명을 끝으로 클럽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리뉴를 상대해야 했던 이들에겐 그는 거만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끊임없는 심리전과 도발을 일삼으며 수많은 논란과 헤드라인을 몰고 다녔던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첼시에게 그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첼시의 트로피를 안기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었고 결국 첼시에게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겨줬죠. 그렇게 클럽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어낸 인물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년 후인 2013년 무리뉴는 다시 한번 첼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엔 스페셜1이 아닌 해피1으로 말이죠.